자, 월지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어제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내 육체를 만들어준다. 둘째, 계절이라는 게 있다. 내 육체를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또 이 계절에 따르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월지를 사주팔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간주한다. 하지만 물론 연주에 내 전생의 업보,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 전생의 업보를 이어받아서 나머지 글자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그 암시를 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연주는 월주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왜냐면 이거 365일이고 여기는 30일이니까. 다만 에너지가, 연주의 에너지는 일간에 대비를 해보면, 나와 대비를 해보면 그냥 간접적이죠. 간접. 즉 내 육체, 내 존재를 만들어주는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월주인 아빠와 엄마는 내 육체를 직접 만들어준 당사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여기에 계절이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이 개념을 기준으로 대운 흐름을 살핀다. 그런데 이 대운은 굉장히 개인적이다. 사적이다. 공적 시간이 아니라 사적인 나에게만 해당하는 사적인 시간 흐름이다. 시간 흐름, 시공간이.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월지를 기억을 하시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걸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격왕, 용신왕, 또 일간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왕해야 한다. 그러니까 강해야 한다. 튼튼해야 한다. 지지에 뿌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그렇다고 보면, 봐봐요. 격이, 용신이, 일간이, 엠빙 다 왕해야 되면 누가 부하하냐고. 물론 이 왕은 그 왕은 아니지만 부하가 없어. 그러면 몽땅 다 글자들이, 개수는 자수에, 정화는 사화에, 또 정화는 사화에, 무토는 오화에, 임수는 자수에, 이런 식으로 경금은 신금에, 몽땅 다 신금은 유금에 뿌리를 둬야 돼. 왕해야 돼. 강해야 돼. 그러면 어쩌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소시적에 어리석게도 그게 맞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 공부를 해보니 그런 것들이, 아이고, 격이라는 것 자체도 없는 거고, 이 격은 그냥 십신생극론일 뿐이야. 월지를 대비해서, 월지가 중요하니까 월지 대비해서 겁재니까, 지지는 겁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인이라고 하거나 월겁격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거는 그냥 십신생극의 명칭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고. 자, 만약 이런 지금 이 보이는 사주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와, 병호, 정사, 묘, 와, 목생화. 그럼 이 개수는 엉망진창. 그런데 개수가 이렇게 무기력함에도 불구하고 또 대운이 어떻게 흘러냐면 거꾸로 가죠. 그죠? 병진, 그 다음에 을묘, 갑인 이렇게 되잖아요. 개축.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모군을 지날 때 어떻게 됐다? 사장, 부사장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 물론 중국의 좀 특수한 환경 이런 건 좀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니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개수가 그냥 뭐 종격을 방해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이제 또 이제 종격이 되면 아까 말했던 뭐 격왕, 용신왕, 뭐 일관왕, 뭐 이런 식의 플러스 또 종격 이런 거 개념까지 이제 포함한 건데,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이 4월이라는 계절적 상황을, 계절적 환경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4월에 뭐 하죠? 꽃 피죠. 꽃은 왜 펴요? 열매 맺으려고. 자, 꽃을 필 때의 상황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이때 만약에 비가 주룩주룩 온다고 생각하면 주룩주룩. 그럼 꽃이 필까요? 안 피죠. 그럼 꽃이 안 피면 어떻게 되지? 열매가 줄어들지. 열매가 줄어들어? 그럼 수확이 줄어들고 가격이 오르겠죠? 뭐, 딴 얘기고. 자, 꽃이 안 피었어. 그러면 4월이라는 시공간에서 이 사화라는 글자가 쓰임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 4월에는 무조건 짝짓기 잘해서 꽃 피워야 돼. 꽃 피는 이유가 뭐라고? 짝짓기 하려고 하는 거요. 왜 4월에 꽃이 화려하다고? 그건 결론적으로 짝짓기라고. 왜 짝짓기 하냐? 열매 맺으려고. 그러면 이 짝짓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사주 팔자에서는 뭐냐를 봐야 되는겨. 이 개수가 강하냐 약하냐 뭐 통근했냐 뿌리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4월이라는 이 공간에서 개수는 어떤 작용을 하는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 개수가 강해야 될 때가 있고, 즉 충분해야 될 때가 있고, 개수가 이런 식으로 무기력해야 될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다른 미월이다. 그러면 이 개수는 어떻게 되죠? 증발되죠. 이때는 괴롭죠, 개수가. 하지만 4월에서는 꽃을 활짝 피려면 이 개수가 발산 에너지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개묘가 아니라 개해라고 쳐봐요. 이거 꽃 피겠어요? 4월에? 막 개인데 정사에 뭐 개해 뭐 임자 일이라고 칩시다. 이 사화가 꽃을 피겠냐고. 무거워져서 꽃을 못 피워요. 이게 뭐다? 월지 계절을 분석할 때 절대로 무조건 용신왕, 뭐 격왕, 일간왕 이런 식으로 강한 것이 좋다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4월에는 4월에는 개수가 약해야 되는 거예요. 약해야 한다요. 강하면 어떻게 된다? 꽃이 시들고 열매가 맺지 않는다예요. 그러면 한 해 농사 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못 해왔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격왕, 일관왕, 용신왕 이게 무슨 왕하면 좋다라는 굉장히 착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예를 들어서 자월이라고 칩시다. 자월에는 병자 이렇게 해서 자수 속에 있는 개수가 발산작용을 병화가 촉진하면 돼요. 그런데 병화가 병자월에 이런 식으로 있고 나머지 글자들이 막 그 굉장히 병화가 무기력 하니까 또 옛날 방법으로 왕해야 되는데 뿌리가 없대는 동, 이런 식으로 보면은 황당하다는 거예요. 틀렸다 이거야. 왜 틀렸냐면, 아니 자월에 병화가 겨울에 태양빛이 좋아요? 아주 약할 수밖에 없지만 그 태양빛, 그 약한 태양빛이
만으로도 충분히 자월의 시공간에서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왜냐? 자월엔 추워야지. 자연에서는 추워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뭐 병호, 뭐 정미 뭐 이런 게 있으면 자수 이거 박살납니다. 그럼 자월에 임에서 개로 폭발해서 발산작용을 온도를 조금씩 올리면서 속에서 뿌리 내리고 위로 올라가게 하는 작용을 해야 되는 그 공간에서 갑자기 여름으로 바뀐 거예요. 여름으로. 이런 거는 시공간이 완전히 그 뭐라 해야 되나 변질돼 버린 거예요. 겨울이면 겨울이어야 했는데 여름처럼 변한 거예요. 그게 좋다고? 좋을 리가 있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좀 내일 정도에 다른 이제 이 예문의 유사한 사주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런데 정리를 해보면 월지가 중요한데 월지에서 보여주는 이 계절적 환경은 공간 특징은 절대로 기존의 명리 이론에서 설명하는 일간왕, 격왕, 뭐 용신왕 이런 식으로 살펴가 큰일 난다고. 이 사주가 이 개수가 이렇게 무기력하는데도 부사장까지 하니까 종격이네, 개수는 종격을 깨는 거네, 이런 식으로 판단해 갖고는 절대로 종격 타령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었다. 하지만 자연의 이치로 보면 4월에는 이 개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무기력해 보이지만 자연에서는 개수의 무기력함을 어쩐다? 즐긴다. 좋아한다. 강한 건 많이 좋은 게 아니다. 그 계절에서 그 계절 공간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다. 이게 뭐다? 내가 책으로 설명한 시공론이다. 계속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